안녕하세요. 오성 김은방의 기아 이학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국수 다음으로 중요한 유기상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천지반 포국 방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기상기를 알기 전에 부두, 순수와 삼원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때까지 강의한 5강과 6강을 듣고 이해하시고 오셔야 이 유기상기 강의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두 잘 아신다고 보고 유기상기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8강 유기상기 포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상기의 의미를 갖다가 짚어보고 유기상기의 지반과 천반을 포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유기상기의 의미는 우리가 세음을 할 때는 동서양 모두 십진법을 사용하지만은 역학에서는 구진법을 사용을 하지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성된 수이고 미완성의 수 중에서 가장 큰 극기수 9를 갖다가 완성을 위한 미완성의 변화 원리를 갖다가 적절히 사용하여야 되는데 9를 사용하는 방법 중 그 중에 1년 365일을 적절히 쓰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의 수를 9로 요약한 것이 대표적으로 유기상기, 유기의 6개, 상기의 3개, 합하여 9개입니다. 첫째 유기는 육식갑자 순중 대표, 다시 말하면은 갑자의 무, 갑술의 기, 갑신의 경, 갑오의 신, 갑진의 임, 갑인의 개를 유기라고 하고, 상기는 태양과 별, 태양과 달, 별을 갖다가 지칭해서 우리는 얼병정을 갖다가 상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유기상기 포국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기상기의 집안수를 갖다가 포국할 때는 먼저 음양둔을 갖다가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양둔은 순행하고 음둔은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삼원국의 궁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갑자순중의 대표물을 갖다가 포국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때의 삼원국의 궁수가 구궁이라면은 구궁부터 무가 시작하겠죠. 양둔이면은 9, 1, 2, 3, 4 순으로 될 것이고 음둔이면은 9, 8, 7, 6, 5, 4 순으로 이렇게 무기갱신, 인계, 정병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기갱신, 인계, 을병정이 아니고 정병을로 순서대로 포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 62년 1월 22일 진시의 명주를 구궁에서부터 유기상기 집안을 갖다가 포국하면 해보겠습니다. 무, 기, 경, 신, 임, 계, 정, 병, 을 마지막에 팔궁에서 을로 끝나게 되겠지요. 법칙을 알고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유기상기 천반 포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기상기 천반을 갖다가 포국하기 위해서는 시주의 시부두를 갖다가 표출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부두를 갖다가 그 표출된 시부두를 갖다가 시간 위에 포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시부두를 갖다가 시간 위에다가 포국하고 난 뒤에는 그 따라온 집안 유기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쪽으로 순행 또는 역행해서 천반 유기상기를 포국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이것을 포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갱진씨는 우리가 부두 시간에서 부두를 어떻게 산출하느냐는 이미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집안수에서 천만을 갖다가 빼주면 되죠. 5에서 7을 못 빼니까 17에서 7로 빼면 10이 되겠죠. 10은 부두가 기가 되겠습니다. 기가 이제 표출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린 시부두를 갖다가 시간 위에 포고가는 거죠. 이 기를 갖다가 시간이 뭡니까? 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갱이 여기네요. 그죠? 갱 위에다가 기를 갖다가 포고하고, 그 다음에 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가 이 갱 위에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정이 일이 오겠죠.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병이 오게 되겠고, 여기 이 자리는 병 다음에 갱이 일이 오고, 그 다음에 을 다음에는 무가 일이 오고, 여기는 임이 오고, 여기는 신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을이 오고, 여기는 아까 왔던 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니까 이것으로서 끝나게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유기상기 천반이 포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면은 이 경이 여기 있으니까 이 기가 요렇게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기가 이리 갔으니 그 다음에는 정이 이리 가면 되겠죠. 이 정이 이렇게 가면 됩니다. 정이 이리 가고, 그 다음에 병이 이리 가고, 그 다음에 경이 이리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가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임이 오고, 그 다음에 신이 오겠죠. 신이 오고, 마지막으로 을이 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기상기 천반을 갖다가 포국을 하는 방법이 마칩니다. 그러나 한번 해가지고는 잘 안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더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기상기 포국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유기상기 집안 포국을 하려 그러면은 음양둔부터 구별되어야 되겠죠. 양둔은 순행하고 음둔은 역행합니다. 사문과 궁수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갑자순종의 대표물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맹주 같은 경우에는 양둔, 입춘, 상운, 팔국이기 때문에 이 팔궁에서부터 무가 시작되겠죠. 양둔이기 때문에 순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포국을 한번 해본다면은 무, 기, 경, 신, 임, 계, 정, 병, 을 마지막으로 을이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포국을 집안 유기상기 포국을 한번 더 해봤고 이 사주를 가지고 또 천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번 슬라이드의 맹주를 갖다가 또 천반을 한번 포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반을 갖다가 포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주의 부두를 갖다가 알아야 되겠죠. 시주 부두를 갖다가 알고 그 다음에 그 시간 위에 여기는 시간이 임이 되겠지요. 임이 어디 있습니까? 임이 상궁에 있네요. 상궁욱에 임자시의 부두가 나오면은 그 위에다가 부두를 갖다가 올리면 되는 일이지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시간과 부두가 일치합니다. 시간과 부두가 일치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이 임이 있고 시부두도 임이기 때문에 이 임이 그대로 이 시간 위에 올라가게 되겠죠. 똑같아집니다. 그러면은 이 다른 어떤 유기상기 천간을 갖다가 여기서 밀고 당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개는 개, 기는 기, 신은 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보금사주라 해서 특이한 사주기 때문에 이 천반유기상기를 이 맹주를 갖다가 한 번 더 해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인과 임이 같겠죠. 그러면 임이 이렇게 올라가고 개, 기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것을 두고 우리는 복음사주라고 합니다. 천반 유기상기 포국의 예외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외사항이 되는 조건은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주의 부두와 시간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시주의 부두와 시간이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럴 때는 유기상기 집안 위에 시부두가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순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와 시간이 갑일 경우에는 유기상기 집안에 갑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갑의 순중에 되는 부두를 갖다가 천반을 사용해야 되는데 똑같은 형태가 결국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동일한 사항으로서 시주의 시간과 시부두가 같은 경우와 시간이 갑일 경우에는 이렇게 순복음 상태로 포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시간이 이렇게 중궁에 들어있을 때 그러면은 시부두가 올라갈 이 천반에 올라갈 자리가 찾지를 못하겠지요. 그럴 때는 이 시간이 이 공궁에 나와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그때의 시부두가 어디에 있는 걸 봐서 공궁에다가 이렇게 포국을 하면 되겠죠. 여기는 시부두 개가 지금 현재 육궁에 있기 때문에 육궁에서 이궁으로 갖다가 포국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모든 천반은 이렇게 두 칸씩 자전을 하면 되겠죠. 이미 이렇게 자전을 하고 무가 자전을 하고 경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병이 이렇게 되고 을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신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기상기의 천반은 마치게 되겠죠. 이렇듯이 시간이 중궁에 있을 때는 포국하는 방법이 이러합니다. 그 다음에 시주의 순중부두와 동일한 천간이 중궁 집안 유기상기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시부두가 중궁에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시부두가 중궁에 들어있고 시간은 이렇게 바깥의 궁에 나와 있겠죠. 그러면은 물을 갖다가 시간은 위에 포국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무가 어디에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이 없는 것이지요. 그때는 무가 곤출을 해라. 곤출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을의 시간궁이 우측으로 두 칸이 왔으니 그 다음부터 포국을 할 때도 병도 두 칸, 그 다음에 을도 두 칸, 임도 두 칸, 정도 두 칸, 경도 두 칸 우회전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곤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서 유기상기를 갖다가 모두 포국을 마치고 어차피 유기상기 포국을 다 했으니 그때부터는 사간을 갖다가 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어차피 유기상기 포국을 하는 포국을 갖다가 연이어서 사간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보태겠습니다. 유기상기 포국을 마치고 나면은 비로소 사간을 갖다가 표출할 수 있습니다. 연간, 월간, 일간, 시간을 갖다가 입력하는데 각 연주, 월주, 일주, 시주의 천간에 해당하는 유기상기의 집안수와 동일한 궁에 사간을 갖다가 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연주의 천간은 을이기 때문에 을은 7궁에 있겠지요. 그러면 7궁에다가 연간을 갖다가 포국하면 되는 것이고 월주의 기는 9궁에 있기 때문에 9궁에다가 월간을 갖다가 포국을 하고 일주의 정은 중궁에 있기 때문에 중궁에다가 일간을 갖다가 포국하고 갑진은
갑진은 순중부두를 찾아야 되겠죠. 순중부두는 갑진에는 임이죠. 그럼 임을 갖다가 임이 상궁에 있기 때문에 상궁에다가 시간을 갖다가 시간궁을 포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면은 연간은 7궁에 있기 때문에 7궁에다가 연간 또는 세간 이렇게 포국을 하면 되는 것이고, 월주는 기가 9궁에 있기 때문에 9궁에다가 월간을 갖다가 포국을 합니다. 그 다음 일주의 천간은 정이기 때문에 정은 중궁에 있기 때문에 중궁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주의 갑진은 갑진의 순중부두는 임이기 때문에 상궁에 있겠죠. 상궁에 갖다가 우리는 시간을 갖다가 포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두 사간표출법을 완료를 했습니다. 유기상기 포국과 더불어 사간표출법까지 들어주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